역대 최고의 포크볼을 던졌던 투수. 하지만 그의 팔꿈치와 어깨는 그 포크볼을 감당하지 못했죠.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의 비운의 투수 조정훈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조정훈은 2005년 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롯데에 입단했습니다. 팬들은 당시 고교 최고의 타자였던 정희윤을 원했지만 롯데의 선택은 대분기 결승에서 12회를 완투한 마산 용마고의 조정훈이었습니다. 참고로 2005 드래프트 2차는 역대급이었는데 조정훈 뒷순번으로 뽑힌 선수들의 면면을 보며 정희윤, 오승환, 윤성민, 정근우 등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희윤을 제외하고 모두 국대까지 활약한 KBO 역대급 레전드들입니다. 그리고 지역 1차 지명에는 무려 박병호와 최정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제치고 뽑힌 조정훈의 프로 초창기 시절은 결코 좋지 않았는데요. 데뷔 전부터 2.2이닝, 2실점, 볼넷 2개에 홈런까지 맞으며 제구의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초창기 조정훈의 주무기는 포크볼이 아니라 커브였습니다. 140대 중반의 포심과 120대 중반의 커브를 결정구로 타자들을 상대했죠. 하지만 커브는 제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심판의 스트라이크 콜이 제일 인색한 구종이었고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공이 몰리면 장타를 허용하기 일쑤였습니다. 조정훈의 데뷔 시즌 성적은 19경기에 나와 1승 2홀드 29이닝, 평균 자책점 6.83이었습니다. WHIP는 무려 2.07이었죠. 29이닝 동안 안타 41개를 맞고 볼넷은 무려 19개나 내준 겁니다. 삼성으로 간 오승환이 무려 WAR 5.77을 찍고 신인왕과 한국 시리즈 MVP까지 받아 조정훈의 성적은 팬들에게 더욱 아쉽게 느껴졌죠. 2005년 데뷔 후 3년 동안 총 43경기에 등판하여 58이닝, 평균 자책점 6.36을 기록하며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장 이닝이 겨우 6이닝이었던 2006 시즌에는 리니지에 빠져 야구보다 게임을 더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2008 시즌의 시작은 2군이었습니다. 퓨처스 리그라는 명칭은 2010년부터 사용하였고 당시에는 그냥 2군 리그라고 불렀는데요. 조정훈은 2군에서 두 번의 선발 등판 경기에서 0.9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로이스터 감독의 부름을 받고 1군에 올라오게 됩니다. 5월 8일 한화와의 경기에 첫 등판하여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 선발 등판이었던 6월 22일 LG전에서는 무려 9이닝 완봉승을 달성하며 팀의 5선발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97구 만에 LG 타선을 그야말로 박살을 내버렸죠. 롯데 팬들은 이제서야 1픽의 재능이 꽃피운다면서 드디어 손민환의 뒤를 이을 투수가 나타났다고 좋아했습니다. 2008년 총 14경기에 나와 5승 3패 80이닝, 평균 자책점 3.15, WAR 1.73을 기록하는데 이전 시즌까지 평균 2.0에 달했던 WHIP가 무려 1.27로 급격히 낮아진 겁니다. 조정훈의 예상치 못한 활약은 구단 역사상 최다 연승인 11연승을 질주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롯데는 8888577 비밀번호라고 놀림당했던 거지 같았던 팀의 암흑기를 끝내고 3위로 가을 야구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풀타임 선발로서 처음 시작하게 된 조정훈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시즌을 맞이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의 구종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조정훈의 포크볼입니다. 팀의 에이스였던 손민환이 포크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독학으로 포크볼을 연마하게 됩니다. 2008 시즌에도 간간히 던지긴 하였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 드디어 갈고 닦았던 포크볼을 세상에 내보이게 되죠. 4월 7일 자신에게 완봉승을 안겨주었던 LG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데 재밌게도 상대 선발 투수도 포크볼을 던지는 심수창이었습니다. 조정훈은 6.1이닝을 던지며 2실점 1자책을 호투하며 삼진도 무려 7개나 잡아냈죠. 제구가 여전히 불안하여 볼넷 4개를 내주기는 했지만 커브와 포크볼을 섞은 볼배합에 상대 타자들은 헛스윙하기 일쑤였습니다. 비록 팀 타선이 심수창에게 막혀 패전 투수가 되었지만 지난 시즌에 조정훈이 결코 뽀록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낸 경기였죠. 포크볼로 무장한 조정훈은 그야말로 탈삼진 머신이 되었는데요. 4월 한 달간 5경기 30.3이닝을 등판하여 탈삼진을 무려 38개나 잡는 기염을 토합니다. 특히 4월 29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8이닝 2실점 1자책 탈삼진 8개를 잡아내며 완벽한 투구를 펼칩니다. 140대 중반대의 포심을 던지다가 똑같은 궤적으로 날아오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130대 포크볼은 그야말로 타자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공 같아 보였습니다. 이후 조정훈은 파죽의 승리 행진을 이어갑니다. 대체적으로 매번 6이닝 이상씩을 먹어주며 호투했지만 탈삼진을 잡는 만큼 안타도 많이 맞아나가는 경기가 많긴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구로 상대 타자를 요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포크볼이라는 필살기를 가지고 위기 상황을 타개하며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7월 31일 청주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이닝 무실점 탈삼진 11개 무사사구 완봉을 하며 생애 첫 10승 고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10승이 조정훈 야구 인생의 마지막 10승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제구가 되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먼지나게 두들겨 맞아 실점을 많이 내줬는데 10승을 달성했을 당시 평균 자책점이 4.51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2009년은 당시 1999년 이후로 두 번째로 타자들이 강했던 타고 투자 시즌이긴 했죠. 후반기에도 조정훈의 도깨비 피칭은 계속되었는데 이닝은 7이닝 이상씩을 꾸준히 먹어주었지만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다음 경기는 홈런 3방을 맞으며 7이닝 8실점으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을 야구가 다가오면서 점차 실점은 줄어들었고 9월 13일 삼성을 상대로 또 한 번 9이닝 무실점 완봉승을 거두며 4위 싸움을 하고 있던 삼성에게 비수를 꽂으며 포스트 시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죠. 시즌 최종 성적은 26경기 14승 9패 182.1이닝 평균 자책점 4.05 WAR 3.96을 기록합니다. 로페즈와 윤성환과 더불어 14승으로 다승왕 타이틀을 차지했고 평균 자책점은 9위, 이닝은 3위, 탈삼진은 류현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투수 WAR 순위는 11위로 롯데 투수 중에는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여담으로 단독 다승왕을 하고 싶어 로이스터 감독에게 한 경기만 더 등판하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준풀이나 준비하라면서 단칼에 거절당해 삐졌다고 하네요. 쉬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두산과의 준풀 1차전에서 7.2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여 롯데에게 3272일 만에 준 플레이오프 승리를 안겨줍니다. 물론 준풀에서 광탈당하긴 합니다. 아직 24살이었던 조정훈은 앞으로 롯데의 에이스로 자리 잡을 거라 모두가 생각한 시즌이었는데요. 그러나 점점 안 좋은 징후들이 시작되어 갑니다. 시즌 막판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시즌이 끝나고도 호전되지가 않아 결국 스프링 캠프도 개점 휴업을 했죠. 그래도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4월 7일 LG와의 경기에서 첫 선발 등판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부상이 있었냐는 듯 6이닝 무실점 탈삼진 7개를 잡으며 완벽한 투구를 펼치며 첫 승을 챙기는데요. 여전한 탈삼진 능력을 선보이며 4월 5경기 등판하여 평균 7이닝을 던지며 탈삼진 37개를 잡아버립니다. 특히 4월 24일 SK 김광현과의 맞대결에서 8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으나 김광현이 1실점 완투승을 하여 패전했는데 이때 실점을 내준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달부터 조정훈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맞아나갔고 떨어진 성적의 이유가 부상을 안고 뛰고 있어서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로테이션을 한두 번씩 거르고 등판을 해도 성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6월 15일 부상으로 인해 1군 말소가 되었는데 조정훈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나가기 위해 무리를 했다며 절대 포크볼 때문에 입은 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안타깝게도 재활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결국 수술대에 오르며 시즌을 조기 마감합니다. 2010년 최종 성적 은 11경기 5승 4패 62이닝 평균 자책점 4.94 WAR 1.09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가고자 했던 아시안게임은 당연히 낙마했고 수술도 받았고 재활 기간도 필요하니 조정훈은 군입대 의사를 밝혔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게 되죠. 시간이 흘러 2013년 드디어 기다리던 조정훈의 전역 소식이 들려왔고 롯데 팬들의 마음은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산산조각 나게 되었죠. 아직도 부상의 여파가 남아있다고 하며 빨라야 7월에나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2013 시즌 마운드에서 조정훈을 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팔꿈치 통증에 또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번에는 재활 기간만 무려 10개월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2014 시즌 역시 통으로 날리고 2015년 드디어 시범 경기에 등판하여 부활하나 싶었는데 2군 경기를 소화하다 또다시 팔꿈치가 부어올라 그대로 시즌을 날려버립니다. 언론에서는 결국 포크볼 때문이라며 분석을 했는데요. 2009년 조정훈은 총 2644개의 공을 던졌는데 포크볼이 무려 793개나 되었으며 투구할 때 팔의 힘을 마지막에 빼야 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팔꿈치에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포크볼을 주무기로 던지며 롱런하는 투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정훈의 투구 메커니즘이 팔에 무리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정훈은 2016년에 세 번째 토미존 수술까지 받으며 사실상 그의 커리어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했죠. 2017년 7월 9일 그는 무려 2583일 만에 마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SK와의 경기에서 1이닝 무실점 탈삼진 2개를 잡으며 롯데 팬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죠. 팬들은 조정훈의 이름을 영어했고 조정훈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조정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복귀 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패스트볼 구속도 140대 초중반대로 괜찮았고 무엇보다 포크볼의 위력이 살아있었습니다. 복귀 후 불펜으로 보직을 변경하였고 7월 22일 기아와의 경기에서 무려 2620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되기도 합니다. 7년 전 에이스였던 선수가 7년 만에 승리를 챙기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시즌 끝날 때까지 부상 없이 완주하였으며 총 26경기에 나와 4승 2패 8홀드 23이닝 평균 자책점 3.91을 기록하며 불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어느덧 33살이 되었습니다.
패스트볼 구속은 예전 같지 않았고 타자들은 너무 쉽게 공을 공략했습니다. 2018년 1군에 단 7경기만 등판하여 4.1이닝을 던지고 평균 자책점 16.62를 찍고 그 해에 8년을 몸담아온 롯데에서 방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우는 은퇴를 결정하게 되죠. 3번이나 수술대에 오른 30대 중반의 투수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128경기 29승 19패 409.2이닝 347 탈삼진 평균 자책점 4.46 WAR 6.50의 통산 기록이 조정훈이 KBO에서 남긴 발자취입니다. 2023년에는 마산 용마구 투수 코치로 있던 조정훈이 최강 야구에 등판하여 녹슬지 않은 포크볼을 던져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김원중, 박세웅 등 롯데 후배들과 김진성, 노경원 등이 대표적으로 포크볼을 주무기로 삼고 있는 선수들인데 아직도 사람들은 역대 최고의 포크볼러로 조정훈을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학으로 익혀서인지 갑작스럽게 많은 이닝과 투구를 소화해서인지 원래 유리몸이었던 건지 무엇이든 간에 그의 포크볼 전성기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2017년 조정훈이 복귀한 날 한 방송사에서는 이러한 문구를 썼습니다. 그의 야구 인생은 너무 빨리 떨어진 포크볼 같았다. 반드시 일어선다. 25살 젊은 에이스는 32살이 되어 돌아왔다. 7년 만에 돌아온 에이스는 사직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최강의 포크볼러였던 비운의 선수 조정훈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